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려가 바로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 또한 설마 했는데 설마가 바로 현실로 다가오는 듯합니다. 먼저 분양권 이야기인데요. 분양권의 가격 하락은 이미 시작된 듯합니다. 먼저 지방 중소도시 분양권인데요. 초반에는 피가 500만 원 정도 됐죠. 그런데 작년 하반기 때는 피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죠. 그런데 다음 달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피가 1천만 원대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피가 1천만 원이다. 뭐 좋아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음 달 입주가 다가오니까 중요한 거는 입주할 시점이 다가오면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에 처음부터 프리미엄이 몇 천만 원 붙고 중간에 뭐 몇 억이 붙는 거는 입주할 시점에 반드시 매수자도 있고 세입자도 들어올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 같은 경우, 그럴 경우에는 뭐 프리미엄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입주할 때 되면 처음에 형성된 고가의 프리미엄은 반드시 입주할 때 되면 거의 뭐 떨어질 확률이 거의 많다라는 거죠. 왜냐? 지방의 중소도시니까. 그럼 왜 떨어지냐? 사람이 없다니까요. 오로지 투자의 목적으로, 투기의 목적으로 사람들이 산 거 아닙니까? 거주의 목적이 아니죠.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 왜 거주하나요? 거주를 안 하죠. 그러면 오로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갔는데 이제 입주를 한다는 거예요. 입주할 시점이 되면 사람이 없다. 매수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 원인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고분양가라는 거고 두 번째는 대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요즘 다주택자 대출 어려워요. 그러하니 잔금 구하기 힘들다는 거죠. 여기에 무엇보다도 그동안은 묻지마 분양권 투자 광풍의 시대가 있었죠. 하지만 그러한 분양권 광풍의 시대가 서서히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핵심이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정부들이 정말 막대한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그러하니 4월 소비자 물가를 놓고 보면 미국은 4%가 넘게 상승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3%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지수 등락률 추이를 살펴보더라도요. 2021년 들어서 예사롭지 않게 지금 하사표를 놓고 보시면 우상향, 그저 바짝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승률이 예사롭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요 부분 등락률을 또 살펴보면요. 농축수산물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오히려 뭐 코로나 이후로 해가지고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더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교통을 놓고 보더라도 작년 3월 코로나 이후로 급락을 했다가 지금은 우상향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공업 제품을 놓고 보더라도 작년 코로나 이후 하락했다가 지금 서서히 지금 반등 중에 있죠. 반등인데 올해 들어서는 좀 급격하게 반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서비스 부분도 이처럼 작년 3월달 바닥을 찍고요. 이제 서서히 완만하게 올라서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전 세계적인 시장 지표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두바이인데요. 1년 단위의 그래프를 저희가 캡처를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건데요. 작년 5월 18일 기준으로 본다면 1배럴당 30달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1배럴당 66달러에 한다는 거죠. 거의 뭐 100%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구리 가격인데요. 작년 5월 달에는 톤당 5,242달러였다면 올해 5월 달에는 1,212달러라는 거죠. 그만큼 이 또한 거의 뭐 100% 가까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요. 앞선 자료들을 다 살펴본 결과 이제 우리나라와 전 세계는 앞으로 다가올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성이 도래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하여 전 세계와 우리나라는요.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기가 올해 하반기냐 아니면 내년 초냐의 문제일 뿐이고요. 혹시라도 이러한 부분이 물가가 더 급등을 한다면 올해 하반기가 아니라 또 내년 초가 아니라 요 시기가 지금 당장으로 앞당겨질 수도 있는
그럴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금리는 어느 정도 올라갈까요?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0년 2월 달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1.25였죠. 그리고 코로나가 터져버렸고요. 그래서 작년 2월 달에서 3월 달, 4월 달, 5월 달 석 달 만에 0.75%의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0%라는 거죠. 그렇다면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인상하냐? 제가 보는 점은 이러하다는 거죠. 최소로 보면 석 달에서 6개월 가정이라는 시간 동안 최소로 보면 0.75%, 최대로 보면 1.25% 이상까지도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여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2019년 초에 기준금리 1.75%로 맞출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또 혹시라도 몰라요. 물가 상승이 너무 급등을 하면 요거 이상으로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요. 비투를 했어요. 연끌을 했어요.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 어떻게 보면 참 암담하지 않을까요? 좀 마음이 좀 답답할 수도 있겠죠. 또 혹자들은 뭐 그까이 건 뭐 은행 대출이자 뭐 1% 올랐는데 별 차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요. 1억에 1%면 100만 원이고요. 3억 빌렸는데 1%는 300만 원이고 5억 빌렸다면 1년에 500만 원이네요. 여기에다가 기존 이자에 추가 이자를 더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또한 원금까지 매달 상환을 하는 것이므로 그 금액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나마 또 뭐 어찌 되었든 서울이든 뭐 지방의 광역시급 정도 이 정도 되는 아파트들은 그나마 뭐 그렇잖아요. 그나마 그동안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랐고 전세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전세 세입자를 또 쉽게 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요. 지방 중소도시라는 거죠. 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분양권이라는 거죠. 그동안 오른 것도 없고 피가 올랐다고 해도 입주 시점이 되면 다 내려간다니까요. 여기다가 대출까지 묵혀버렸으니 잔금 연체 뭐 뻔한 뻔자 아닙니까? 그러면 뭐 세입자를 구하면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요. 여기서의 문제는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광역시급 정도 되면 그나마 세입자 구하기가 비교적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구가 뭐 10만 명대다, 뭐 30만 미만이다. 이는 중소도시에서 갑자기 세입자 구하기는 그다지 만만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입주할 시점에 투자의 목적으로 샀다가 넘겨받을 매수인이 없을 경우에 순식간에 플러스 피 뭐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가요. 마이너스 피 1,000만 원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 문제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안 팔고 뭐 세입자는 구하면 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지방 광역시급 정도 돼야지 세입자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고 지방 중소도시일 경우에는 세입자 구하기가 만만치가 않다니까요. 이마저도 입주할 시기가 되면 서로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서로 세입자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전세가 됐든 매물이 됐든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매물들이. 결국 정상적인 전세 가격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분양가의 반값 정도 되는 전세 매물이 쌓인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나머지 잔금 아니 총 분양 금액에서 전세금을 빼고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 대출이 되나요? 아니 대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 잔금은 어떻게 마련해야 돼요? 이게 큰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나는 중소도시 분양권을 하나가 아니라 2개 샀다. 큰일이죠. 3개 샀다. 앞이 캄캄하죠. 어떻게 4개 샀다, 5개 샀다.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큰일이죠. 그러니 급매물에 급매물이 더 나오는 거고 전세가 됐든 매매 가격이 됐든 하락할 수밖에 없고 폭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으로 하나의 사실을 더 알려드리면요. 청약 광풍지역이었죠. 어디냐라고 하면 대구광역시. 참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대구광역시. 그죠? 많이 올랐죠.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 등등 해서 엄청나게 오른 지역이 대구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런 대구에서도 이제 미분양 아파트가 출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구 수성 땡땡땡 아파트인데요.
먼저 보시죠. 주택형 59.2388인데요. 뭐 대략적으로 23평 아파트 아닙니까? 공급 세대수는 348세대인데요. 1순위로 해서 해당 지역에 접수 건수가 127건으로 해가지고 348세대에서 127 빼니까 221세대가 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 26세대가 접수가 됐기 때문에 221에서 26을 빼니까 195개가 남았다는 얘기고요. 2순위까지 와서 해당 지역 내에 접수 건수가 100건에서 95건, 그리고 기타 지역 18건에서 77건, 즉 23평 같은 경우에는 348세대 중에 77세대가 미분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미분양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물론 뭐 지역적인 뭐 한계, 기타 등등 이유가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처럼 23평 평수라고 한다면 보통 사람들이 선호하는 평수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미분양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또한 언론 기사들에 의하면 완판되던 대구에서 일단 미분양이 났다. 시장 변곡점인가? 그동안 앞서 분양에 나선 759가구 규모의 땡땡땡 아파트가요, 가구 수의 절반에 달하는 330가구가 미분양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구 수성구도 미다 사태, 한풀 꺾인 대구 청약열기, 수성구에서 미분양 단지가 나오는 등 대구 아파트 청약열기가 한풀 꺾이는 모양새다. 달성군 일부를 제외한 대구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대구 아파트 분양권의 미분양이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동안 뜨거웠던 대구 지역에서 이처럼 미분양 사태가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지방의 중소도시 분양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앞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자칫하다가는 우려가 바로 현실로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이러한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이제 분양권 광풍의 시대도 서서히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물론 또 그렇죠. 서울 수도권이야 인기 있는 지역이고 분양가 상제 지역, 아니 시세가 12억짜리를 그냥 뭐 6억 7억대 분양하는 거, 요런 건 인기가 더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의 핵심은 지방에 있는 작은 중소도시, 그런 지역의 분양권 이제 조심할 시기가 됐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동안 올랐던 프리미엄이 지금 폭락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부분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